쌍자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자, 제가 23년 1월 첫날에 출근해가지고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4일에 바로 편집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현금 들고 있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때 제가 그 당시 나름 유행하던 제목을 그대로 썼어. 현금으로 이걸 계속 사세요, 부가 쌓일지도, 뭐 이렇게 썼어. 그러면서 이 영상을 제가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하나였어요. 이때 뭐냐, 반도체 대형주 산다 나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밴드 최하단인데 밴드 요새 안 본다, 근데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 센티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23년 1월, 22년 12월 요거 넘어오면서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고, 결론은 정답이었죠. 근데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도 가본 게 말만 하고 집중 투자를 안 했어. 그래서 아쉬움에 또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러면 이 배팅으로, 입주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투자, 나의 자본을 던진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현재는 제가 보는 24년은 어떨 거냐. 제가 하트 500개 넘으면 찍는다 그랬는데 바로 넘어버려가지고 찍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는데, 일단 저라면 대형주도 뭐 좋을 수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 이렇게 섹터 정하고 대형이냐 중소형이냐 이렇게 볼 때 반도체 대형주가 뭐 올해 좋을 수도 있죠, 24년에. 근데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하이닉스를 막 14만 원에 막 덜컥 사고, 삼성전자 막 8만 9만 간다고 하니까 막 지금 사고,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를 수는 있는데, 올라도 눈에 안 보이는 리스크 대비해서 이게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뭘 보냐면, 자동차 완성차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조금 실적 성장이 나올 중소형주, 정확히 얘기하면 소형주, 자동차 섹터의 소형주 좀 담아볼 것 같고, 저라면 공격수로 투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에서 중소형주예요.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반도체 중소형주. 근데 중소형주인데 그럼 너가 얘기하는 소형주 시총이 어느 정도냐?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조짜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1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어디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기업이야. 이런 거를 내가 막 수만 명이 보실 수도 있는데 1만에는 나오더라고, 잘하면. 근데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쨌든 앞으로 방향성, 제가 24년 초에 이제 투자 방향성을 지금 이제 막 체크를 하는데, 주식은 반도체 대형주를 얘기했는데 올해도 뭐 그럴 수 있잖아. 24년에도 반도체 대형주 하이닉스 갈 거다, 가지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주를 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소형주를 볼 것 같다. 반도체 소형주랑 자동차 소형주.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서 봐야 돼요. 회사마다 스토리 다 다르고 작은 외부 변수,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보통은 매출처가 뭐 한두 군데 뭐 이렇거든요. 많아야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그냥 실적 성장이에요. 분기별로 다 봐야 돼. 연간으로 막 끊어서 보면은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떠야 되고, 뭔가 스토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어디에 들어가, 근데 이 어디가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잖아, 약간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안 살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이게 해서 저렇게 돼서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는 회사들은, 자동차는 부품주인데 시총 1100억이고 반도체도 한 1500억 정도, 요 정도니까 200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커버도 없고 있어야 뭐 정말 레포트 한두 개, 요 정도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분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 투자는 진짜 전업 투자자, 진짜 플레이어들만 해야 되고, 이런 회사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연 한 10%, 15% 요 정도를 타겟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조금 공부를 하세요. 1월 정도에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입을 해서 몇 개 골라서 분산 투자로 조금 깔아두셔야 된다. 이거 막 몰빵 위험해져. 저라면은 약간의 힌트는, 일단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모델들 있죠. 얘기하면 산타페가 다 바뀌었잖아. 산타페가 페이스 완전 얼굴 다 바뀌고 풀체인지 돼버렸잖아요. 요 산타페가 잘 팔릴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는 라인별로 또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코나가 잘 팔려, 코나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가, 요런 식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차종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아직은 안 샀어요. 막 공격적으로 안 샀는데, 저는 자동차 시트, 그래서 뭔 자동차 시트냐 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시트 쪽을 좀 지금 보고 있고, 왜냐면 시트가 이게 중요하거든. 기분이가 좋아야 돼. 그래서 사람 딱 앉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지금 뭐 국산차도 상당히 레벨이 올라왔죠. 제네시스 엄청 올라왔잖아. 퀄리티가, 가격대도 올라오고. 그러면 뭐냐면 요새 뭐 외제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막 가죽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나파 가죽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가죽 다 일반 가죽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동차 사면 그냥 소나타 타면, 우리 어렸을
올렸을 때 하면 똑같잖아. 근데 이제 막 옵션을 막 선택한다. 시트별로. 왜냐면 이게 ASP, 그러니까 평균 대당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디에 이제 또 수혜를 볼 거냐 하면은 일단 기분이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전장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트 요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자동차는 부품 쪽에서 시트를 좀 보고 있고, 반도체는 막 성공정, 후공정 막 별의별 공정이 막 엄청 많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현직자들도 100% 이해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로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테이지를 정해야겠죠. 내가 어디를 보겠다. 근데 저는 메인 컨셉은 뭐 성공정, 후공정 뭐 이것도 이건데, 뭐냐면 저는 사실은 반복 매출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소모품이냐 아니면 한 번 쓰면 막 200년 쓰냐 막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저는 소모품을 볼 거다. 써서 버리고 공정이 되게 미세해지고 더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이 소모품의 교체 주기가 좀 더 빠른 쪽, 좀 더 주기가 단축되는 쪽, 여기에서 공급하는 쪽. 또 뭐 비포랑 애프터마켓 나눠볼 수 있지만, 비포도 비포지만 애프터 쪽, 잉크로 치면은 정품 카트리지 아니라 막 쓰다가 닳잖아요, 잉크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바꾸는 거. 그 뒤에 마켓, 애프터마켓 쪽을 좀 보면서 소모품 느낌이 나면서 소형주 느낌 나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놓고 여기에다만 막 쏘는 게 아니라 조금 매출처 다변화돼 있고, 이미 수출 어느 정도 활로를 뚫어놨고, 약간 요런 느낌의 중소형주를 좀 보면 어떠냐. 그런데 이런 회사들 사실은 땡땡 공단 뭐 이런데, 산업단지 이런데 있는 작은 회사라서 사실은 막 엄청난 막 주주환원, 폭탄 배당,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제 대부분 투자 단점이야, 이런 회사는. 근데 뭘 보냐면 큰 스토리를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형주, 근데 이제 소모품 느낌 나면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이런 쪽을 좀 볼 것 같고, 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가격도 올라오고 품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섹터고 하니까 볼 건데,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성장 뜨면서 약간 배팅할 만하다, 이 정도 기업은 사실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미 좀 유명하고 이런 회사들이 시총 5천억 넘고 6천, 7천억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1조까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저는 VT라는 회사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요거 VT 리들샷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엄청 큰 비중은 사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은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YOY로 보면은 상승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도 좀 나쁘지 않다. 근데 부동산이 그냥 전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각 개인마다 체급도 다 다르고 보는 지역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이러니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서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쪽, 20억 이상 30억 이상 요런 주택들, 아파트들은 하방이 좀 단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24년에 저는 부동산 쪽에서 약간 포지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채로 줄여놨고, 요거를 갈아타는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현금화했어요. 현금화해서 일부를 부동산에 넣을 거다. 비트코인 여전히 좋게 본다. 하지만 작년 1월, 그러니까 24년 1월 2일 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그냥 진짜 비트 얘기하는 애들은 사기꾼이다, 거의 인신공격 갔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얼마였냐, 그때 뭐 2,100만 원인가? 그쵸, 2,200만 원, 500만 원 막 이랬어요. 2배 이상 올랐잖아. 그 정도 지금 안 좋은 느낌까지는 없어. 그때는 완전 최고였죠. 비트 뭐 좋게 보는데 완전 작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부동산인데 서울 쪽에서는 조금 고가 아파트, 중고가 아파트 요 정도는 튼튼할 것 같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타기나 갭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시장 크게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져야 이거냐 아니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야 할 것 같긴 한데 나는 배팅 안 할 거다. 중소 쪽 볼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도 QOQ, 그러니까 분기별로 추적하면서 성장 안 뜨면은 좀 선택이 빨라질 수도 있다. 말 존나 돌렸지만 트레이딩 껴야 된다 이 말이고요. 트레이딩 껴가지고 진리의 기도 메타 조금 해야 된다 요 주의고,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갈 것 같냐면, 소비 안 하잖아. 지금 약간 경기 불황 얘기 나오면서 뭐 지표들 안 좋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요 와중에 자산 시장은 조금 다르게 갈 것 같아. 뭔데 왜 올라? 그러니까 이상한 식으로 이런 데다가 막 갑자기 집중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막 나올 것 같아. 비트도 약간 그랬던 것처럼. 이거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꼴은 별로 안 좋아. 그죠? 연말 연초에 막 여의도 뒤숭숭하고, 그죠? 뭐 엔간한 스타트업 돈 못 벌었던 회사들 막 인원 감축하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안 잘리는 거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경기는 별로 안 좋다. 자영업도 지금 안 좋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자산 시장은 조금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지금 뭔가 큰 리스크를 안 떠하는 선에서는 살짝 시도해보기엔 좋은 타이밍 같아. 모두들이 이제 좀 몸을 사리는 느낌. 24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일단은 하트가 5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좀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언제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투자, 사업, 비즈니스 등등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도 받고 또 제 얘기하고 제 논리도 검토하고 여러분들 생각도 밸류업 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로 또 갈 거고, 조소극장은 조소극장대로 가고, 그렇게 한번 24년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쌍자봄.